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신화라고 하면 허황된 꾸며낸 이야기라는 편견이 있죠. 그러나 신화는 구전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 과장이나 신격화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속에는 음미할 만한 사실이 담겨 있고 또한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신화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요, 일리아드는 신성한 역사라고 했고, 조셉 캠벨은 삶의 경험담이며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했고, 비얼레이는 과학의 시초이며 종교와 철학의 본체이자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김정학 교수는 신화는 신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전을 통해서 오랜 동안 전승되어 오면서 정형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였고요. 김열규 교수는 신화는 고대인들이 현실을 설명했던 구전의 역사요,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았던 의식 구조이고 사고방식이며 신앙이고 삶 자체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화는 민담, 전설과 달리 나름대로 역사적 사실을 구전되어 오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고 좀 신격화된 면도 있지만은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투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서 속에 기록되어 있는 신화들은 역사적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신화들은 소설이나 야담과는 달리 역사적 사실을 고대인들이 나름대로의 표현법을 써서 전해온 것을 소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신화 유적을 찾아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일은 항상 가슴 설레는 일이지만 신화 유적을 찾아 떠나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삼국유사에는 호공이 밤에 월성설이라는 곳을 지나다가 큰 광명이 시림 속에 나타남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공은 석탈에게 집을 빼앗겼다가 나중에 석탈해가 왕위에 오른 후에 대보벼슬을 하사받은 사람입니다. 집 뺏긴 대가로 벼슬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삼국사기에 보면 이 호공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몇 군데 나올 정도로 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 보면 되겠죠. 대보 그러면 오늘날 총리급입니다. 왕다음이죠.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탈해왕이 이 시림을 고쳐 계림이라고 이를 국호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경주 계림 그러죠. 그 신라 초기에는 지역 이름이 곧 나라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자식구름이 하늘에서 땅에 뻗쳤는데 구름 가운데 황금괴가 나무가지에 걸려있고 그 빛이 괴에서 나오며 또 흰 닭이 나무 밑에서 울고 있어 이것을 왕에게 알렸답니다. 삼국사기에는 왕이 숲 사이에서 닭 울음소리가 나서 새벽에 호공을 시켜 알아보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삼국유사는 호공이 길을 가다가 나무 괴를 발견하고 왕에게 알렸다고 기록한 반면에 삼국사기는 왕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호공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 게 신화의 묘미죠. 전해오는 사람마다 약간씩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왕이 그 숲에 가서 괴를 열어보니 그 속에 남자아이 하나가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는 개, 괴, 유, 동남, 괴, 함을 말하죠. 상자. 상자를 열어보니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와이 즉기 누워있다가 즉시 일어났다 고 기록되어 있고요. 삼국사기에는 취, 괴, 계지, 괴, 상자를 취하여 계지 열어보니 유, 소, 남아, 제기중 어린 남자아이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끝이나 또는 탈해처럼 아래에서 아이가 나왔다. 이런 기록이 없고 상자 속에 아이가 있었다. 난생이 아니라 태생이죠. 비말지라는 이름 때문에 아래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알아간 게 없습니다. 여기서 흰 닭은 혀끝새가 태어날 때 흰 말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는 흰 닭이 있는 겁니다. 그 흰 말이나 여기 흰 닭이나 하늘의 메신저 그래 보면 되겠죠. 하늘에서 사람에게 여기 신비한 아이를 내가 보낸다. 그런 메신저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이를 볼 때 난생신화는 우리 역사에서 군주가 된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몽, 혀끝에, 석탈에, 김수로 모두 왕이 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알을 태양의 상징으로 보고 왕권이 하늘의 태양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신화가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알지는 왕이 되지 못했고 그 후손 미추에 가서 비로소 왕이 되었지요. 같은 난생신화라도 혀끝이나 수로는 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주몽과 석탈에는 어머니가 낳았는데 알을 낳았다. 그 속에서 아이가 나왔다. 그렇게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나 어쨌든 모두 그 태어남에 대해서 신비함 또는 신성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알지의 탄생이 마치 혀끝의 고사와 같으므로 그 말에 따라 알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혀끝의 왕조에 보면 혀끝이가 알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 때 스스로를 알지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지는 향은으로 어린 아이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알지, 아지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이 향은이란 말은 그 지방의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문자로 나타낸 것이 이두문자입니다. 그러니까 혀끝에도 스스로를 알지라 했고 김알지도 알지라는 것은 이 알지란 뭐 그냥 아지, 그냥 아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아이를 부르는 우리말 이두문자로 표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알지, 아지를 특별한 아이라기보다는 송아지, 강아지, 도야지 이런 데 남아있죠. 삼국사기에는 총명하고 지략이 많았으므로 알지라 이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국유사에도 한자는 이렇게 알지 똑같이 되어 있지만은 삼국사기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 알은 가로막을 알자고 지는 지혜의 지자죠. 한자 뜻 그대로 보면 지혜를 가로막다가 되어버리니까 좀 이상해져 버리죠. 오히려 한자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의미 없이 우리말을 표기한 이두문자 그냥 알지 발음 그대로 아지 이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삼국유사에서는 아이를 안고 대궐로 돌아오니 새와 짐승들이 서로 따르면서 기뻐 뛰며 춤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온 세상 만물들이 기뻐하고 축복했다 그런 의미겠죠. 왕이 길이를 택해서 알지를
태자로 책봉했으니, 근데 태자가 됐지만은 나중에 파사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알지는 왕위에 나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석탈해가 노래왕, 물론 삼국 유사에는 노래왕, 삼국사기는 유리왕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에게 왕위를 양보한 미덕이 이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왕위를 위해서 형제간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도 하는데 서로 양보하는 이런 미덕, 신라 초기의 아주 멋진 전통들입니다. 그리고 금괴에서 나왔다고 해서 성을 김씨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째 금자가 성을 말할 때는 김자로 읽는지 지금까지 뚜렷한 해석은 없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알지가 열한을 낳고, 이 열한은 삼국사기에서는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열한으로 되어 있고, 그 열한이 아도를 낳고, 아도가 구도를 낳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구자 한자가 좀 다르죠. 계속해서 삼국유사는 구도가 욱부를 낳고, 삼국사기에서는 욱보라고 했습니다. 이 욱보가 수류를 낳고, 수류가 미추를 낳으니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 알지로부터 7대 손, 미추가 신라 13대 왕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 계속 김씨 계보에서 왕위가 계속되다가 56대 경순왕까지 계속됩니다. 박씨 왕조의 시조 혁거세나, 석씨 왕조의 시조 탈해와 달리 알지는 본인이 생전에 신라 왕위에 오르지 않았고, 알지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라 알지를 김씨의 시조로 추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경주 김씨는 본관별 인구수가 김해 김씨, 밀양박 씨, 전주희 씨 다음으로 많습니다. 근데 시족 원류, 김씨 분관록 등의 문헌에 의하면 조선조에 들어와 신라계 김씨 일부가 알지를 시조로 삼고 경주를 본관으로 하여 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를 지은 김부식조차도 자신을 신라계 김씨로 인식하였을 뿐 본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은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본관은 출신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인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씨와 연결한 본관의식이 생겨나 본관별 가계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본관이란 거 왕건이 공신들에게 성을 하사했고 본관은 하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공신들이 살 땅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사폐지. 그 땅에 살면서 나중에 그게 본관이 되면서 성과 연결이 되는 거, 그게 우리나라 본관의 시조입니다. 본관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신라 당대 기록인 문무왕릉비, 흥덕왕릉비, 김인문 묘비에는 알지에 관한 기록은 없고 성왕왕이라는 인물을 시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왕왕, 신라 공식 왕조 기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왕왕에 대해서 알지의 아들로 기록된 열한, 삼국사기에 나오는 세한이 아니냐라는 견해, 또는 어쨌든 김씨 왕조의 시작인 미추왕이 바로 이 성왕왕일 것이다, 이렇게 추리할 뿐입니다. 혁거세가 성씨와 관계없이 신라 건국시조로서 제사를 지내는 대상이 되었고, 탈해는 사후, 동학,
토암산의 산신으로 배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전의 이후에 신격으로 숭배했다는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생 후 생애에 관한 기록이나 죽음에 관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의 무덤도 없어서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 알지에 관한 신화 유적은 경주의 계림과 1803년 순조 3년에 세운 계림 비각이 유일합니다. 김할지, 박역것의 석태래와 함께 신라의 대표적인 왕가의 시조이면서 가장 많은 왕을 배출한 왕가의 시조지만 그 실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이 있는 영원한 신화적 인물로 남아있습니다.